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의 수의 계약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완공 시점을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1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아 타이거즈가 이범호 감독과 최고 대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선수 시절 이범호 감독과 호흡을 맞춘 코치를 잇따라 영입하는 등 왕조재건에 나섰습니다. 한밤중에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젯밤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해 큰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15시간 만에 자수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당초 2029년 개통 예정이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조성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공구 두 곳에 대해 5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의 계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광주시가 정부와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완공 시점을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도시철도 2호선 709와 1009의 수의 계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구간은 5차례나 유찰됐고 기존 업체들도 공사 단가가 맞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면서 수의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709는 전남대 후문, 1009는 양산지구를 지나는 곳으로 지하 매설물이 많고 민원 우려가 커 난공사 구간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공사 단가의 현실화 없이 광주시가 수의 계약을 강행하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남대 후문인 7구간, 본촌산단 코카콜라 앞에인 10구간이 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며 결국 광주시는 이들 2개 공구에 대해 보완 설계를 한 뒤 증액된 사업비를 정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 기조 탓에 총 사업비 재협의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구 두 곳의 공사 지원으로 2호선 2단계 개통 시점은 당초보다 1년 늦은 2030년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사업 지원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입찰과 유찰, 수의 계약 추진 등으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아 타이거즈가 이범호 감독 체제를 완성시키며 새로운 전성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역 사령탑 중 최고 대우로 기회와 재계약을 한 이범호 감독은 7년 전 통합 우승의 주역 김주찬과 김민우를 코치로 영입하며 타이거즈 왕조 재건에 나섰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사령탑에 오른 첫 해 팀의 통합 우승을 이뤄낸 이범호 감독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계약금과 연봉 각 5억 원, 옵션 6억 원 등 총 26억 원입니다. 10개 구단 사령탑 중 최고 수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감독은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타이거즈 12번째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80년대생 초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깨고 결과로 입증해내며 오는 2027년까지 임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며 임기 내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늦게 감독을 맡으면서도 결국은 시즌 내내 흐트러지지 않게 잘 관리해서 결국은 코랄시까지 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났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이범호 감독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다. 왕조 재건을 다짐한 이범호호의 대형도 점차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규 시즌을 앞두고 터진 갑작스런 악재로 사실상 이미 만들어진 판에서 팀을 이끌어야 했던 이범호 감독.
내년 타이틀 방어 지원군으로 김주찬, 김민우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번째 통합 우승 당시 각각 기아 선수와 코치로 활약했던 두 사람은 앞으로 벤치 코치와 1군 수비 코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김주찬 코치의 경우 이범호 감독과 동갑내기 절친이자 오랜 동료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아는 기대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의 전설을 잇기 위한 이범호의 새로운 항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위촉식과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총 감독 행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진표 명예위원장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으로 일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박람회 예산 확보와 유치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한밤중에 주택에 몰래 들어가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어두운 주택가를 어슬렁거립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5살 남성 A씨입니다. 원래는 살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니지.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A씨는 어젯밤 11시 15분쯤 여수의 한 주택 거실에서 7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명 소리를 들은 딸이 거실로 뛰쳐나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오후 2시 순천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열쇠도 있는 곳을 위치를 알았고 본인이 열쇠를 끌고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또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해 큰 피해를 낸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운전자는 사고 15시간 만에 자수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상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힘껏 내달려 골목 뒤로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한 목격자들은 남성의 뒤를 쫓으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옆에 스쳐 지나갔는데 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도 옆으로 안 돌리고 그대로 그냥 황급히 도망가셨어요. SUV 차량의 상가 돌진 사고는 어젯밤 11시 37분쯤 광주 서구 한 삼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SUV 차량은 도로 시설물과 이곳에 놓여있던 수족관을 들이받은 뒤 인도 중앙에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상가 음식점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는 SUV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2분 전에 사람이 지나갔었어요. 사람이 좀만 늦게 지나갔어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UV 소유주로 확인된 40대 남성은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 오늘 오후 3시쯤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술을 마셔서 차를 놔두고 도망했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정상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드마크가 이제 어떤 술 먹어서 양이라든가 이걸 보고 저희가 그 수사할 내용이어서 확인할 거예요, 저희들이.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검찰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 제11형사부 10류로 열린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과 타설하청업체 가현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징역 5년에서 10년 또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공사와 안전소홀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을 붕괴시켜 6명을 숨지게 하거나 1명을 다치게 해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엄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립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A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138억 원을 부실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저축은행장과 브로커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18명의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해 당을 떠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무안 출신인 서미화 의원은 국회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공중보건이 부족 문제와 의대 신설 시 정원 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나 필수 의료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관련 제도나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진보당 전정덕 의원은 지금도 화순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애환을 국회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 향상 등 농도 전남의 현안을 더 파고들며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농업 재해로 인해서 피해 이중교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서 피해 대책 마련, 그리고 소득 보장,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농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 밖에 국민의힘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 부족한 외통위와 기재위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서 다른 정당 의원들의 협력과 지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 각 당의 정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액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을 챙기겠다고 먼저 나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로 정채웅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참여자치 20일 공동대표와 5.18 기념재단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왔고 임기는 오는 26년 6월까지입니다. 앞서 조선대 법인은 지난 8월 조선대 10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 비대위의 요구에 따라 공익형 이사 1명을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했지만 강 시장이 추천 근거가 없다고 이를 거절하면서 공익형 이사제는 무산됐습니다. 범대위는 정채웅 변호사 선임이 이사회의 낙하산식 선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 중인 광주관광공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은지 의원은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으로만 운행하도록 돼 있는 시티투어 버스에 무면허 차량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시티투어 버스 관련 일부 자료들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제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뒤 남은 공장 분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오후 광산구청에서 금호타이어 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 지역 발전 방향 모색 주민 공론장을 열고 공장 이전 방안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으로 복합 환승센터 설치, 녹지 공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며
광산구는 이 의견들을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